안녕하십니까. 덱 오피셜 에피셜입니다. 자소서는 2022학년부터 2023학년까지 문항과 분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4학년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소서 문항 수는 기존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소서가 축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2학년도 수시 전형 대부분의 상위대학이 학종 서류 전형에서 학생부와 자소서를 함께 평가합니다. 자소서는 학생 스스로 작성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학생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고3 학생들이 학생부에 변화를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소서는 지금부터 작성을 시작해 여름방학 때 보완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내용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의 자소서 3번 문항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현재 모든 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의 1번과 2번 문항은 대교협 공통문항입니다. 1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라는 내용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1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2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1번과 2번 문항 모두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교 재학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을 기술하면 됩니다. 대학 자율문항으로 활용하는 3번 문항은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기재 금지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소서에 공인 어학 성적이나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 실적을 기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대회 명칭에 수학, 과학, 즉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 그리고 외국어, 예를 들면 영어,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의 각종 대회, 예를 들면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가 있겠죠. 수상 실적을 작성했을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교회 수상 실적의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회 수상 실적이라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즉 논문이나 학회지의 등재, 도서 출간,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 활동 실적, 교외 인증 시험 성적 등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교외 활동의 경우에도 작성이 제한됩니다. 지원자의 성명, 출신 고교, 부모와 친인척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즉 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역시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 즉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6개 학교는 3번 자율문항을 아예 활용하지 않습니다. 숙명여대는 숙명인재1 서류형에서 자소서를 활용하지 않고 숙명인재2 면접형 소프트웨어 융합인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자소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경희대 3번 문항은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번 문항의 경우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으로 변경된 점이 특징입니다. 경희대는 학종 전 전형에서 자소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학종 가이드북을 통해 소개한 3번 문항 작성법을 살펴보면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수준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 탐색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활동의 동기는 무엇이고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해당 활동 결과와 활동 경험 전과 후를 비교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동국대 3번 문항은 고등학교 활동 중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4번 문항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노력 과정은 과목 선택 등을 통한 학업의지, 진로 준비 구체화 과정, 진로 고민의 흔적 등을 의미합니다. 동국대 역시 학종전 전형에서 자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 가이드북에서는 3번 문항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선택을 통해 전공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등 학교 생활에서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한 사례 등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희망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는 문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항목의 하나인 지원 동기의 타당성 평가 항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진로를 준비했던 노력의 과정을 추상적인 서술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학과 지원 동기를 꼭 비교과 활동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내 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교과목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해당 교과목을 선택하게 된 과정 및 진로의 고민 흔적, 교과 학습을 위한 노력, 학업의지, 이를 통한 배움 및 진로 구체화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서울대 3번 문항은 독서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의 경우 3권 이내로 선정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2권으로 지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2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선정 이유는 각 도서별로 띄어쓰기를 포함해 4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이 아닌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평가, 자신에게 준 영향 등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서울대가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따르면 독서 항목은 지원자의 독서 경험을 통해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소서 안의 또 다른 자소서입니다. 책의 줄거리 요약이나 내용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준 책을 선정해 그 책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생각을 하게 했는지,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등을 담아야 합니다. 도서는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성이 없어도 됩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을 선정해서 경험과 생각을 담도록 합시다. 5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서울시립대는 자율문항의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처럼 지원 동기와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학부 또는 학과 인재상을 고려해 작성해야 합니다. 시립대는 모집 단위별로 상세하게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의 경우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사회 문제와 공동체 가치에 관심이 높고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에 대한 이해 및 조정 능력을 갖춘 학생 등입니다. 시립대의 인재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3번 문항이 대부분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인 반면 중앙대는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기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대도 인재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대 인재상은 자율적 교양인, 실용적 전문인, 실험적 창조인, 실천적 봉사인, 개방적인 문화인 5개 항목입니다. 따라서 1번 항목과 2번 항목에서 담지 못한 인재상을 선택하여 자신의 우수성을 담는 구체적 사례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대는 5개 인재상을 교과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예체능 활동 등으로 구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펜타곤 평가 모형에 따라 서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